이 강선우, 김경 그 밤 사이에 구속영장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우리 김명훈 대변인께서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구속이 되기까지 한 64일 정도 64일. 걸렸나요? 거의 한 2달이 지금 걸렸는데 그 사이에 강선우 의원이 수사를 2번 받았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그 사이에 CES 출장까지 너끈하게 다녀오시고 한 4번 조사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벌에 이 걸리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강도 같은 것들이 참 야당 수사할 때하고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끝까지 강선우 의원은 그 공천 뇌물, 뭐 헌금 1억에 대해서 그게 돈 봉투인지도 몰랐고 그냥 의뢰받는 그런 선물인 줄 알고 방 안에 뭐 열어보지도 않고 놔뒀다라고 또 주장을 또 굽히지 않고 또 김경전 서울시 의원 이분이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또 앞으로 이제 뭐 재판이나 이런 데서 수사에서 어떤 그런 증거들을 더 꺼내냐. 왜냐면 본인이 형량을 줄이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꺼내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좀 챙겨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계인 사무총장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근데 물론 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강선우 의원 말대로 도주할 염려가 많이 없다고 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하다는 것 같아요. 강선우 의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돈을 준 사람의 의도와 돈을 받은 사람의 의도가 서로 각각 좀 엇갈리는 거잖아요. 네. 이 강선우 의원은 저 사람이 돈을 계속 돌려줘도 주고 돌려줘도 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김병시 의원은 아니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요구해서 줬다라고 정반대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그 공관위에서 어떤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강선우 의원이 이거 이해관계 때문에 이 김경시 의원의 공관위 회의를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 가지고 울며 불며 김경시 의원을 공천 줘야 된다라고 때려 썼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뭔가 말이 안 맞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신병을 확보해 가지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법원도 그걸 인정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시선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병기 의원도 유사한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조선일보 단독에서도 그 아내분께서 남편 선거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구의원들 돈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또 A모 구의원이라든지 비의원이라든지 진술상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의원들이 이건 정치 자금이다. 약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로 약간 틀린 어떤 시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기사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뇌물이 아니라? 뇌물이 아니라 이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쓴 거다. 그러니까 뭐 보태준 거다, 뭐 도움을 준 것이다 이런 후원한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술이 조금 바뀌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도 상당히 좀 두고 볼 일인데 저는 이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어떤 사건에서 조금 경찰의 수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성지훈 부대변인이 어떻게 글쎄 생각하시나요? 뭐 경찰 수사 저는 는 속도도 중요한데 결국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김병기 원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년 전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수사가 되려고 하다가 뭐 지금 그 각종 의혹이나 그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 출신이었던 뭐 국힘 의원의 이런 압박으로 뭔가 수사가 무마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증거인멸을 해도 한참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김병기 의원 불렀을 때 왜 이렇게 늦게 불렀냐라고 얘기했을 때 워낙 증거인멸을 철저하게 했었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주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어떻게 보면 최정점에 있는 김병기 의원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늦어진 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대신 강선우 의원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엔 결정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 시의원이 자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빼박이에요. 이거는 뭐 그 당시 녹취록 나왔을 때 우리 당에서도 즉각 제명 조치를 했던 이유는 아니 그 이상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 통화가 아직 대화였죠. 대화 녹취 그걸
들었을 때 이거를 보고 솔직히 좀 그래서 강선호이 참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뻔뻔하시다. 그러니까 이 녹취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끝까지 부정을 할 수가 있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그 녹취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빼박의 증거,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뭐 사실상 공천 대가로서 받았다는 뇌물죄로서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는 그래서 강선호 의원이 끝까지 뭔가 뻔뻔하게 거짓말할 때마다 저는 와, 이 사람 정치를 끝까지 하고 싶어 하는구나. 끝까지 이걸 안 놓는구나. 뭔가 자백을 하고 뭔가 감형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감형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서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서 나 정치 계속 하고 싶어라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서 참 어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저는 그 이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거의 한 90명 넘는 의원들이 또 이 부결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체포동의안 전 그 몇 명 반대표 나오는 만큼 우리 당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은 했는데 근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아마 이건 아마 통과될 거다. 통과될 거니까 뭐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반대표 던질 사람 던져라. 오늘 또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글을 올리셨던데 아마 강선호 의원이 지금 혼자 애를 키우고 계시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수사는 철저히 받되 구속까지 뭐 받아야 되냐, 구속까지 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는 제가 미혼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로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속돼서 수사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뭐 의원들의 그거는 아쉽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선호 의원이 또 동료 의원들한테는 되게 잘하셨나 봐요. 그렇게 부결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은 인간적인 부름 강약 약간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부자진들한테는 되게 갑질로 유명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신상 발언할 때 그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 패션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게 결국 이제 뭔가 그 명품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일부의 반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사과하니까 그 한 문장이 그 80명, 90명이 그 표를 쫙 흔든 건 아닌가. 그래도 좀 속되게 말하면 약간 좀 재수없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였던 것 같은데 나 그런 패션 정치를 했던 것을 이제는 인정한다. 죄송하다. 그러나 나는 결백하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읍소한 거잖아요. 그게 아마 8, 90표의 어떤 민주당 내의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지만 그렇게 표심을 흔든 건 아닌가? 근데 정말 그 우리 육아를 하시는 또 우리 김용훈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이렇게 국회 신상 발언을 할 때 이제 그 자녀 얘기를 이제 곁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네. 불편한 자녀를 이제 그 더 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언급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존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느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김용훈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또 그건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성치훈 교수님께 말씀하실 때 속으로 아빠 돼보세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아이가 아주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탈이 없이 잘 자라난 아이면은 뭐 모르겠는데 좀 사연이 있다고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엄마로서는 좀 참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 대변인으로서 그분의 이 지난 과거를 보면 그 이부자리 깔아주고 하던 그 모습이 그렇죠. 계속 떠올랐던 게 이것도 여담인데 저희 당동혁 대표가 그 단식 투쟁을 했을 때 여자 대변인들이 한 6분 정도가 키도 다 저만해요. 키 똑같은 이 작은 난장이 6인방 같은 우리끼리는 뭐 육공주라고 했는데 육공주요? 같이 무서운 분들이네. 우리 전방이니까 좀 막 던지는 중이에요. 저 지금. 근데 어쨌든 그 6분의 여자 대변인들이 쫙 이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딱 대표님 좀 거리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 한 6일차 넘어가면서 기력이 너무 없는데 텐트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걸 이제 담요를 덮어줘야 되는데 어떤 여자 대변인도 그거를 난 못하겠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강선우 의원하고 겹쳐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할까봐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 뭐 이렇게 뜰까봐 그래서 거기 계시는 그 남자 당직자분들이나 뭐 보좌진한테 계속 손짓으로 깔아드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 여성이고 또 뭐 대변인으로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막아버린 사례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요. 또 아이 육아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또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음. 지금 5선까지 또 하시고 그러니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표결할 때 부결표를 던졌던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질투심을 좀 거두어서 아마 마음이 흔들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공식이 아닌 처음에 그 친명계 의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취모가 결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한 80 몇 분 정도 되지 않았어요? 87분. 네네. 그분들이 처음에? 그대로 네, 부결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해봤어요. 아, 친명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숫자가 우연히 저는 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공시보가 105명까지 늘어나서 또 왜 실룩실룩거려요? 저 말고 이게 성좀 저 말고 어. 성추은 교수님이 실룩실룩 해가지고 아, 무슨 진짜? 말씀하고 아니 근데 싶으실까? 네, 180석이 넘는데 거기서 80대가 딱 맞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90몇, 60몇 우연의 일치치고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 네. 저는 뭐 반대표 던지는 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좀 이 사건이 조금 이게 변호사로 봤을 때는 너무 증거 인멸을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경식 의원이 뭐 연말에 그렇게 미국으로 가버린 것도 정말 참 우아하다. 이거 좀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다고? 그 전에 이미 고발이 가을에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조차도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왔더니 너무 깨끗하게 집을 청소가 돼 있더라.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무실에 이 PC가 전부 다 리셋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저도 그때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재판부 그러니까 특히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판사들이 안 좋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뭐 전형적인 증거 인멸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서 오히려 좀 본인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자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또 소명하겠죠. 뭐 법원에서 법정에서 소명한다고 하시니까 잘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기회가 정치권에 좀 경종이 돼서 진짜 이런 공천 헌금이 뭐 지금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뜩이나 힘든데 돈까지 내라 그러면은 더 힘들어서 저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투명한 공천 과정을 지금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사실 지선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 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청년 인재들 면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 많이 있으신가요? 진짜? 저희 오늘도 300명 지원서 보고 지난주도 진짜요? 이력서 400장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조금 힘을 더 쏟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진짜 TK나 뭐 PK는 워낙 이제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 앵커로서의 본분을 잊으시면 안 아니, 되죠. 민주당은 지금 앵커로서 진행자로서 하는 자리에 계신 건데 지금 민주당은 저는 그런데 되게 보면 경기도당 같은 경우 진짜 워낙 경기도가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미어 터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되게 야 이게 되는 집은 진짜 이렇게 이제 줄을 서서라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두 당의 어떤 현재 모습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민의힘도 참 많이 일단은 있다고 하시니까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주세요. 개혁신당은 사무총장들이. 개혁신당이 있다는 걸 두 분들은 잘 아니 개혁신당은 믿고.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공천 심사를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천심사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큰 당보다는 이제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두 당보다는 그래도 더 열악해서 저희를 보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3% 지지율이라고 해도 개혁신당으로 지원을 하신 분들은 좀 로열티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어휴. 저는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타 당이지만 좀 해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3당이 좀 튼튼해줘야 정치는 더 발전하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우리 당도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듯이 어려울 때 인재들이 진짜 롱런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영남에 많이 나가세요. 영남에. 저는 그 조국 혁신당과 합당할 때 제가 반대론을 펼쳤던 것 중에 네. 가장 큰 게
영남에서는 개혁신당이 후보가 많이 나와야 되고 호남에서는 조국형 신당이 후보를 내서 경쟁 좀 해야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금 그 하면은 그 광역의원 기초위원회에서 3,800명 뽑는데 합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무투표가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투표도 안 해. 호남이나 영남에 그런 사람 많아요. 왜냐면은 2인 선거구인데 그냥 민주당 2명만 나가고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경쟁도도 그냥 1인 1인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 안 해도 되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군소정당의 역할이 거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영남에서 많이 좀 영입해서 3인 선거구 이런 데서 한 자리를 두고 다투는 왜 또 저런 표정을 아니 지을까? 근데 어디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네. 방송에서 얘기 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있다라고 근데 말씀하신 뭐 거죠. 다른 얘기인데 저런 발언 때문에 네. 치훈이 형이 네. 그 징계를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고 왜? 아니 너 왜 조국혁 신당 내라 그러냐? 아니, 왜 우리 당부터 얘기 안 하느냐라고 민주당 지도부한테 징계 그러니까, 당해 봐야 저- 정신 차리죠. 우리 당은 이런 얘기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또 차릴 수도 있는데 우리 당은 징계하지 않아요. 저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실컷 하고 다녔지만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 누가 그랬지? 그치 부대변인직 유지할 수 있겠어 이랬는데 뭐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한 60명 넘죠 지금. 더 될걸요. 더 될걸요. 네. 지금 원래 지방선거 앞두고는 맞아요. 많이 확 늘어나기 많이 때문에. 네, 네, 늘기 네. 때문에.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저는 성치훈 부대변인 되게 그래도 이렇게 진짜 아까 중도를 안녕 중도 그럼요. 같이 네, 정말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그런 발언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이 안 돼. 아 고난 서사를 계속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 김경희 시의원하고 그다음 강선우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떤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추가 조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워낙 의혹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참 우려하는 것은 지금 어떤 분위기가 너무 또 영두삼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과거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과거에 이 동작구 구의원들과 관련한 수사가 그냥 동작 경찰서에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진짜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수사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수사를 경찰 조직이 조금 자신들의 어떤 조직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돼야지만 다른 사람들 이런 전횡을 안 하거든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